이 비디오에서는 아마도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표 중 하나인 MACD 지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트에 노출된 이동평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초보자와 숙련된 트레이더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트레이더를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차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조지표 검색에 MACD를 입력하고 이 보조지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올림프 트레이드 터미널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이동평균과 히스토그램처럼 평소와 달리 약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줄만 있지만 더 표준적인 보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ACD 설정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표준 기간은 그대로 두고 히스토그램 설정을 400과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앞에 두 줄과 다르게 주황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MACD 지표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차트에서 12캔들과 26캔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두 개의 이동 평균입니다. 빠른 라인은 녹색이며 가격 변동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빨리 상승하고 더 빨리 하락합니다. 빠른 이동 평균은 ACD 선이라고 하고 주황색 선은 느리고 부드러운 선으로 신호선형 선이라고 합니다. 주요 ACD 신호는 이러한 이동 평균 사이의 크로스오버입니다. ACD 선이 아래에서 위로 신호선을 교차하는 경우 이는 상승 거래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크로스오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이동평균이 느린 이동평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는 경우 이는 하락 거래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잠시 후 하락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의 방향과 별개로 이동평균 간의 크로스오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멘텀의 강도, 즉 현재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신호의 예에서도 세분화하면 교차점이 있지만 선 사이의 거리가 약합니다. 이는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추세에 대한 강한 움직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플롯에서는 선 사이에 큰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좋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자체뿐만 아니라 두 신호선 사이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보를 복제하는 히스토그램이 이를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스토그램의 위치만 봐도 히스토그램이 0보다 낮을 때 어느 방향으로 크로스오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녹색 선이 위에서 아래로 빨간색 선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스토그램이 0보다 높으면 이제 느린 활공에서 빠른 활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열의 크기는 이러한 이동 평균과 평균 간의 차이를 한쪽 또는 다른 쪽에 표시합니다. 즉, 크로싱 자체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맥드 수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동평균 크로스오버가 아닌 MACD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 10과 20으로 주기가 비슷한 두 이동평균을 표시하면 여기서는 12, 26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동평균도 선호됩니다. 그들은 더 빠른 주기를 가지며 더 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의 실제 동작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빠른 이동평균이 느린 이동평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는 크로스오버 신호가 이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표는 상승 거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를 보면 이 신호는 훨씬 더 일찍 나타났으며 이 시점이 아닌 바로 여기서 거래를 우회할 수 있었고 이 움직임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프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오버는 이 순간에만 발생했으며 MACD 신호는 훨씬 일찍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랫의 현 시점에서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표가 일반적인 이동평균보다 훨씬 일찍 추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 간의 고전적인 크로스오버보다는 MACD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전략을 지표와 함께 더 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술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MACD의 문제점은 추세적 기술 지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 즉 지역적 추세, 지역적 가격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상황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지표는 트레이드 다운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차트의 일반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순간 우리는 주요 추세에 반하는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트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이동평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이동평균을 표시하고 기간을 20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평균은 지난 200개 캔들 동안의 평균 가격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동평균은 지난 200개 캔들의 평균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 진입점, 지역 신호뿐만 아니라 장기 차트 방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트가 200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상승 신호를 사용하고 차트가 20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만 하락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차트가 200 이동평균 아래에 있으므로 하락 신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상승 거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점에서 짧은 움직임이 있으면 손실을 볼 수 있고 더 긴 움직임이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200 이동평균 위에 차트가 있고 여기와 같이 상승 신호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차트가 200 이동평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호를 잘 활용하고 하락 신호를 무시하는데 이 시점에서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 지표를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규칙은 시간 프레임입니다. 이 경우 한 프레임은 10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각 캔들스틱은 10분 동안의 거래 결과를 표시하며 이는 이 전략을 거래하는데 허용되는 최소 시간입니다.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15분, 30분, 1시간, 하루 등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이 높을수록 신호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일반적으로 신호의 품질은 더 좋아집니다. 반대로 스캘퍼로서 10분 단위와 같이 작은 차트를 보고 있다면 캔들스틱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시장 노이즈가 많아져 전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모 계정에서 이 간단한 전략을 시도해 보시면 어떤 설정 시간 프레임, 자산이 자신의 경우에 더 효과적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트레이딩에 사용해 보세요.